지금 유통량이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줄어드는 이유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 반가운 반등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3대 지수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부임 발언이 시장에는 강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때는 베센트 장관이 나와가지고 중국이랑 무역 완화 조치를 취할 거긴 한데 중국이 먼저 관세를 내려야만 우리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덕에 올랐었던 증시가 베센트 때문에 조금 꺼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 안에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요. 94,000달러를 재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관세와 연준 우려 완화 덕분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증시 자체가 크게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중국과의 관세를 놓고 시장에서는 조금 찜찜함이 있긴 합니다. 일단 오늘 나왔었던 발언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장관은 대중관세 일방적인 인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내려주는 거는 없을 거라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함께 협의하에 내리면 내리는 거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호적으로 중국에게 무언가를 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백악관에서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세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오는 2주에서 3주 안으로 자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새벽 사이에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나서 오늘 오후 시간대는 중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 중국의 상무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협상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사실무근이다. 미국의 관세 철회가 우선이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이야기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만간 협상 이뤄질 거다. 등등등 시장에 비행기를 태우는 발언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간대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었던 것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좀 완화 기조 덕분에 기대감에 올랐었던 건데 계속해서 한쪽의 말만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자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격 되돌림으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한 4시 정도에 나왔는데 실제로 4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91,000달러 선까지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4,000에서 91,000달러까지 오늘 하루 동안 비트코인의 박스권이 형성이 된 채 지속적인 가격 등락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됐던 중요 데이터 중에 하나는 바로 연준의 베이지북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만 무려 90번 가까이 등장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확실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연준도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세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많이 샀대요. 지난 3월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차를 미리 사는 등 이런 내수에서 필요한 소비재들의 지출은 있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의 여행객의 감소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는 지출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장 안에서의 변수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시장은 94%의 확률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하하지 않고 이제 아마도 겨울 정도 돼서야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도 파월 의장
해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인하하기 최적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연준안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올해 안으로 파월 의장과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월 의장은 일단은 이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비트코인의 반가운 반등과 함께 또 긍정적인 소식도 여러 개 전해지긴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공급 충격이 왔습니다. 공급 충격은 뭐냐?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비트코인의 개수가 모자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유통량이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 쇼크와 함께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모습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시장 안에서 유통량이 없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요즘 누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홍콩의 투자사인 HK 아시아홀딩스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100억 원 넘는 금액을 조달한다라고 합니다. 조달한 건 아니고요. 이제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통량이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일단 홍콩의 HK 아시아홀딩스도 120억 원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샘스모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의원을 만나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참 의원인 하마다 사토시를 만나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필요성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결정한 건 아니고 왜 일본도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샘슨모가 비트코인 맥시로서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왔습니다. 일단 해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도 일본도 미국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안 편입에 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 제2국가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고래들도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매집 추세가 현재 완벽에 가까운 0.9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1000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의 매집 추세 스코어가 0.7로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100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0.5로 점차 매집 기조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랠리에서 대형 고래들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래들과 기관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해가면서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온전한 강세로 전환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94,000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안심할 수준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죠. 비트파이넥스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강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이런 현상은 보통 일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선 구조적인 강세 전환이 나오는 것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 확정 짓기가 이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시즌과 같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소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준 반등이 반갑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해진 또 신기한 소식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헤스페리데스라는 대학교에 비트코인의 석사 과정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도 비트코인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한양대학교에서 오태민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철학 기반의 과가 있는데요. 지금 과명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좀 인문학 그리고 이 철학에 기반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취지로 스페인에서도 비트코인의 석사 과정이 신설이 됐는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철학이나 역사나 경제학, 기술, 규제, 사업, 개발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소액이라도 누구든지 담고 싶어 하는 자산이 되고 있는데요. 코빗 리서치에서 국내에 있는 원화 거래소죠. 코빗 리서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로 담아야 긍정적인 것인지 기관용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73%, 이더리움이 27%라고 하는데 안전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해준 거죠. 최근에 이더가 너무 가격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더보다도 리플이나 솔라나나 이런 종목들을 담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해당 퍼센티지로 담아서 가져가는 게 포트폴리오에는 최적이다라는 리서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을 열어서 이 민코인 트럼프 상위 보유자들과 함께 무슨 트럼프 디너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민코인도 일부 폭등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사실 이런 좀 발언들이나 해프닝들이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안에서의 안 좋은 변동성 그리고 안 좋은 이미지만 좀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소식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밈코인 트럼프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보유자들과 함께 트럼프 디너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하다못해 이제 트럼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을 팔로우하는 리더보드까지 생겨난 상황이고요. 이 벅스코인의 성립자 같은 경우도 트럼프 코인을 180만 달러나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벅스코인은 웹3 기반의 금융교육 플랫폼인데요. 이 벅스코인의 설립자가 직접 디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180만 달러를 주고 15만 개 트럼프를 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탑 10 홀더들도 만찬 공지 이후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2천만 달러 상당의 물량들이 몰렸습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이 민코인을 다시 언급을 하는 건지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정작 본인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온다라는 말이 써있진 않지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공지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트럼프 디너에 공지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만약 트럼프가 디너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한정판 NFT를 주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안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말장난을 하진 않았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만 소위 말하는 먹튀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버리면 시장 안에서의
이미지 훼손과 이 신뢰감 측면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와의 만찬을 위해서 또 거금을 주고 이 트럼프 민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거기에 등판하지 않고 NFT만 줘버린다. 이게 사실 러그풀 아닌가요? 이런 것도? 일종의 러그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만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을 보였는데 진짜로 트럼프가 만찬에 나올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어요. 미지수입니다. 다만 공지글에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미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파이어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63.6%를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의 이 가격 예측을 함께 해볼 수 있는 파이어 프라이스는 지난 1시간 동안 70%의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앞으로 오를 종목들로는 80% 가까이가 오를 수 있겠다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보조지표인 파이어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75% 정도가 숏에 대한 비중을 가리키면서 단기적인 약세가 현재는 드리워지고 있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보더라도 67%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4일 추세로 확인해보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92%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막 저녁 시간대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뜨고 나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단계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 숏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와 장기 추세 안에서의 캔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장기 추세의 하단부를 캔들이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두세 시간의 변동성을 계속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92,5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지지를 받은 채 간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오늘 개장하는 미국 증시의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가운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또 시장에 큰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파이어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